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미국과 이란 간에는 핵무기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긴장감이 팽배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최고 수장이 사망하고 이란에서 다시 반격을 하면서 더 큰 전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주식시장이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기간에 크게 오르는 주식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는 이런 상황에 주식으로 봤을 때 크게 오르는 3개의 분야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는 항상 이런 시기에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이란 간은 그 전에도 긴장감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 주요 핵심 내용이 핵 무기 보유와 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강하게 나가면서 이란을 공격을 했고,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듯이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이자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냈던 알리 하미네이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가 되었고, 이란 쪽에서도 자기 나라의 최고 수장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너희가 공격을 하면 우리도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고, 여기 보시듯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국 군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사망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너희가 강하게 나온다 이거지, 만약에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한 군사를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겠다, 사주면 충분해 라고 위협을 하면서 지금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켓에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고 마켓이 조금 떨어지면 마켓 크래시가 온다, 리세션이 온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오고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마켓이 불안하고 지금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 정도의 선언만 보고 빨리 팔자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보면서 팝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자라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생각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상황이 며칠, 몇 주 안에 만약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크게 반등할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이런 시기에 주식을 손해보고 판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 간에 특히나 미국과 군사적인 공격이 일어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은 항상 리세션과 마켓 크래시가 왔을까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194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거나 두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한 뉴스와 피어가 있었을 때 S&P 500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분석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난 후에 한 달, 세 달, 6개월, 그리고 1년 후에 S&P 500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각각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이런 전쟁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한 달 후에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퍼센테이지가 50대 50입니다. 한 달 후기 때문에 아직 fear가 많아서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세 달 정도만 지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66.7%고 6개월 이후에는 61.9%입니다. 그리고 1년 후를 보시면 리세션이나 큰 풀백이 온 것이 아니라 65% 이상 주식시장이 올라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디테일하게 보시면 다들 아시는 그런 전쟁에 대한 뉴스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전쟁에 대한 fear가 있어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 리세션이나 큰 마켓 크래시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뉴스일 뿐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그 fear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위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가자가 충돌을 했었죠. 자,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이 당시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2024년 4월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자, 무력적으로 충돌을 했었고, 이때도 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fear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 작년 6월 22일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을 하면서 이때도 큰 전쟁으로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식시장이 잠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6년 1월 3일에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부인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이 역시 두 나라 간의 분쟁,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이 관여를 하면서 역시나 훨씬 큰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래서 마켓의 fear가 고조됐었죠. 자, 방금 말했던 4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은 과연 정말로 큰 풀백이 오고 리세션이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P 500 차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스와 미디어에서 나온 건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그 뉴스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0월에 이스라엘과 가자 간의 충돌이 있었을 때 마켓이 잠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2024년도 4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역시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지지선인 토니 SMA에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격하면서 역시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켓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보시듯이 다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이 분쟁이 확산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 마켓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고 있고 오르고 있었죠. 자, 뉴스나 미디어에 나오는 내용들이 겁이 나고 주식시장이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그게 정말로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마켓은 다시 안정을 찾고 헤지펀드들이 들어오면서 S&P 500이 크게 오를 겁니다. 자, 이런 전쟁 발발에 대한 fear가 많고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식들이 크게 오르는 3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자, 주식들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오일 스탁들입니다. 자, 지금처럼 중동에 있는 지역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중동이 기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기 보시듯이 기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다시 이 하향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 상승 트렌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분쟁으로 여기 뉴스에 보시듯이 기름값이 다시 70불에서 100불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들은 지금 기름 관련된 주식들을 보고 있고요. 저도 페이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눈여겨볼 만한 오일 관련된 주식들을 나누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과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포스팅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가 바로 디펜스 스탁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이나 탱크, 제트기, 헬리콥터, 잠수함 혹은 군함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디펜스 스탁들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뉴스 때문에 이런 하이프로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 거지만 정말로 이 분쟁이 전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주식들은 하이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주 빠른 속도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신다면 주식을 매수하되 반드시 스탑 라스를 세팅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도 수익을 챙기고 팔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디펜스 텍 ETF인데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ETF를 치시고 여기에 속해 있는 주식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야 역시 페이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디펜스 주식들을 나눴고요. 중요한 지지선과 이 주식들의 모멘텀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야가 바로 세이프 헤이븐 혹은 마켓에 불안감이 있을 때 안전 자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안전 자산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마켓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금과 은을 사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많고 여기 보시듯이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전쟁에 대한 우려로 불안한 시기에는 본인의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들고 싶으신 분들은 금이나 은을 사시는 분들이 많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 관련된 주식들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들을 매수를 해서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전쟁이나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오일 가격이 항상 오르기 때문에 역시나 리스크 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일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분야의 주식들이 오를 수는 있지만 하이프로 인해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이프가 사라지면 이 주식들은 다시 크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일 주식들이나 디펜스 주식 혹은 금과 은에 돈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주식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온 주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이 분야의 주식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란과 미국 간에 분쟁이 확산이 되고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리서치를 갑자기 멈출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실적 발표나 분기 실적 재무제표를 보면서 떨어질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석을 했는데 재무제표상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회사들은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봤을 때 2배, 3배, 5배, 10배 이상 수익 나는 주식들은 이런 시기
시기에 회사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성장과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그런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이런 시기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저는 어떤 주식들을 모아가고 있는지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시기에 투자기에 거장되는 어떤 주식들을 꾸준히 사서 모아가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